한국 공군 관련 새로운 속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KF-21 전투기 2호기의 첫 비행에 관련한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애프터버너 엔진의 가동과 함께 랜딩 기어 오프부터 시작해 1호기에 누적된 항적 기록 스마트 데이터가 매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7월에 있었던 1호기의 첫 비행보다 이륙이 더욱 쉬웠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발언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직후 곧바로 방위사업청이 인터뷰에서 발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호기의 이륙 성공 이후 전직 국방과학연구소원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KF-21 2호기가 곧바로 고속 추진관을 통해 성층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KF-21 2호기는 활주로에서 재빠르게 이륙한 뒤 시속 약 407km를 꾸준히 유지했으며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스크리밍, 애프터버너 가동 등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으며 서해와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진행될 한국 공군의 편대 비행 능력을 포함한 화력 투사 능력, 작전 요구 성능 및 미사일 사거리 소요량 역시 1호기와 동일하게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호기의 첫 비행 성공과 관련하여 그 무엇보다도 한국 공군이 축적한 비행 데이터들이 힘을 발휘했는데요. 한국형 K링크 항전장비 시스템은 KPS를 통한 비행 데이터를 습득하는 최첨단 스마트 데이터 습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엔진을 켠 후부터 시작해 곧장 이륙할 때부터 랜딩 기어를 포함한 모든 제어 장치들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보고되는데요. 또한 KF-21 2호기는 1호기와 특성까지 유사해 비행이 더욱 용이했습니다. 앞으로 KF-2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전투기 이대로 2배 더 많이 비행시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뒤따르는 후배격인 시제 3호기부터 시작해 복좌형인 시제 8호기, 9호기 역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할 예정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의 한 방송에서 더욱 거대해진 주입 미익 날개와 고출력 추진관 엔진을 갖춘 KF-21 개량형 기체를 우리 군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펼쳐지고 있었지만 KF-21 2호기가 비행 일정을 앞당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된 모습을 보면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익명의 국방과학 연구소원이었던 점만큼 적어도 주입 날개의 내구성 강화와 엔진 개량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이에 따르면 3호기와 4호기 역시 모든 조종 기술을 숙달한 4명의 엘리트 조종사의 교대 근무로 시작해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까지 고무 바킹과 랜딩 기어 확인, 기체 주입과 미익, 엔진 개통까지 확인하며 2호기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이륙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3호기와 4호기 역시 첫 번째 이륙 허가를 선포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 없이 모든 일정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1호기부터 시작해 9호기까지 보람의 전투기의 비행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종 비행 성능 및 천룡 미사일을 포함한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순간 2026년 KF-21 개발은 모두 완료됩니다. 이 모든 성과를 보듯 대한민국이 가진 최첨단 군사무기 기술이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지적하며 KF-21 전투기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바로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대량 도입 찬성론자들입니다. KF-21 반대론자들이 펼치는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한 예산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블록원 전투기가 미국산 무기에 비해 신뢰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합니다. 둘째,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보유할 KF-21 블록원 전투기에 관하여 스텔스 기능이 모자라 적군의 타겟이 될 뿐이란 것인데요. 그들의 발언을 상대로 반박할 주장이 산더미입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역시 전 세계 수출 물량만 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KF-21 전투기에 비해
F-35 전투기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충분하다는 소리는 대꾸해줄 가치가 없는 주장이고,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관련 이야기를 듣자면 얼핏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KF-21 블록원 전투기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서 스텔스 기능보다 미사일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둔 전술기라는 것입니다. 즉, 적군의 육군과 공군을 타격할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 하드포인트를 갖춘 화력투사 면에서 가장 적합한 전술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무장창이 부족하다면 화력전이 주된 현대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KF-21 반대론자들은 마치 KF-21 전투기보다 기체 크기가 작고 무장량이 부족한 F-35 스텔스기만 보유한다면 적전투기들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것 마냥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군이 갖춘 미사일들이 최대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은 보다 먼 거리에서 적군이 눈치챌 수도 없이 공중에서 투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무장량이 많고 미사일 하드포인트가 많은 KF-21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호기 이륙 성공 소식에 이어서 KF-21 전투기를 개량한 새로운 보람의 기체인 KF-21 전자전기 역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전자전기란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총칭하며 적전투기의 레이더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방공망제와 공대지 임무에서 적군의 레이더망을 통째로 무력화해 스텔스 능력이 없는 아군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각종 감시정찰 장비를 탑재해 정찰용으로 우리 군에서 이용 중인 RF 제머를 이용한 KF-21 전투기는 콘노드 정찰포드와 IR-포드로 광학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엘린트 장비인 300K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날개에 달린 각종 탐지 자산과 포드 등으로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KF-21 전자전기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독자형을 이용해 지원 임무에 적합한 파생형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전 레이더 기술력이 가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스텔스기만으론 레이더를 완벽히 무력화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능 말고도 방식을 투트랙으로 가동시켜야만 합니다. 아예 상대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시켜 마비시켜버리는 전자전기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2호기의 비행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조립 중인 KF-21이 얼마나 잘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